QQQ, QLD, TQQQ 투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하락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획이 있는 척하다가 막상 월급이 들어오면 전부 감정으로 사는 겁니다. QQQ는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좌는 10분마다 봅니다. QLD는 장기 성장이라고 말하면서 3%만 빠져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TQQQ는 기회가 왔을 때만 쓰겠다고 말하면서 풀이장에 초록불이 켜지면 계획도 없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입니다. 몇 해 전 한 모임에서 나이 지긋한 분을 만났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 오래된 손목시계, 조용한 말투, 누가 봐도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서울에 작은 건물 몇 채를 가진 분이었고 한 달 임대 수입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돈 이야기를 가장 안 한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실제 통장이 가장 비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계좌가 커지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TQQQ로 얼마 먹었다. QLD 비중이 얼마다. QQQ 몇 주 있다.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은 말로 커지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수익이 났을 때 자랑하면 다음 매매가 커집니다. 10% 벌면 20%를 노리고 20% 벌면 이번엔 TQQQ 비중을 더 늘리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계획이 아니라 인정 욕구가 됩니다. 계좌를 지키려면 숫자를 조용히 덮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지보다 내가 규칙을 지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남는 돈으로 사지 마십시오. 월급 받고 남으면 QQQ 사야지. 이렇게 하면 거의 못 삽니다. 카드값, 외식, 쇼핑, 경조사, 여행, 이유는 매달 생깁니다. 월 1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월급날 바로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은 QQQ나 QLD, 장기 계좌로, 20만원은 조정장 현금으로, 20만원은 TQQQ 기회 자금으로 빼놓는 겁니다. 핵심은 손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의지는 매달 흔들리지만 자동이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돈마다 방을 나누십시오. 생활비 통장에 투자금을 같이 두면 결국 투자금도 생활비가 됩니다. QQQ 장기방, QLD 성장방, TQQQ 기회방, 현금방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TQQQ도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둬야 합니다. 눈앞에 있으면 오늘이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내가 사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해둔 가격과 조건이 왔을 때입니다.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1차, 15% 하락하면 2차, 20% 하락하면 3차,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면 흔들릴 때도 손이 덜 떨립니다. 네 번째,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사십시오. 사람들은 월급으로 기분을 삽니다. 계좌가 커지는 사람은 월급으로 시간을 삽니다. 새 차를 사면 매달 돈이 나갑니다. 보험료, 세금, 기름값, 감가상각까지 계속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QQQ, QLD를 사면 당장 화려하진 않아도 내 미래 시간을 조금씩 사는 겁니다. TQQQ는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TQQQ는 매일 들고 자랑하는 물건이 아니라 큰 조정장에서만 꺼내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잘 쓰면 속도가 붙지만 도구에 끌려가면 손가락을 다칩니다. 다섯 번째, 큰 결정은 느리게 하십시오. TQQQ를 살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 말이 들리면 오히려 한번 멈춰야 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하루 더 고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 전에 세 가지만 보십시오. 첫째, 이 돈이 없어도 1년을 버틸 수 있는가? 둘째, 여기서 30% 더 빠져도 추가 매수 계획이 있는가? 셋째, TQQQ 비중이 전체 계좌의 20%를 넘지 않는가? 이 세 가지의 답이 없으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충동입니다. 여섯 번째, 돈은 지루하게 굴러가야 오래갑니다. 많은 사람이 QQQ, QLD, TQQQ를 하면서도 매일 자극을 찾습니다. 오늘 급등 종목, 내일 터질 뉴스, 이번 주 대박 구간만 봅니다. 하지만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지루합니다. 핵심은 QQQ와 QLD에 두고 TQQQ는 계좌 전체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만 씁니다. 계좌가 50% 빠지면 다시 100% 올라야 본전입니다. 이걸 모르면 레버리지는 희망이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한번 크게 맞고 시장에서 나가면 다음 상승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복리는 똑똑한 사람보다 살아남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길을 정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살 때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를까? 몇 배가 될까? 이번에 인생 바뀔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줄일 것인가? 어디서 현금화할 것인가? 수익이 나면 무엇을 먼저 덜어낼 것인가? 손실이 나면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 예를 들어 TQQQ가 올라서 전체 계좌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현금화한다는 규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QLD가 전고점 부근까지 강하게 오르면 신규 매수는 줄이고 현금을 싸는 겁니다. QQQ는 장기 핵심으로 두되 생활비나 비상금과 섞지 않는 겁니다. 나오는 문이 없으면 수익이 나도 못 팝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지면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결국 계좌는 시장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QQQ, QLD, TQQQ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계좌를 떠벌리지 않고 월급날 먼저 떼고 돈마다 방을 나누고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사고 큰 결정은 느리게 하고 작은 결정은 규칙으로 끝내고 대부분의 돈은 지루하게 두고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길을 정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시합니다. 하지만 계좌를 키우는 건 화려한 정보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작은 규칙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정하십시오. 월급날 100만원을 먼저 뺄지, TQQQ 비중을 20% 아래로 묶을지, 조정장 10%, 15%, 20% 매수표를 만들지 딱 하나면 됩니다. 하나가 바뀌면 다음 하나가 따라옵니다. 계좌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투자는 덜 무섭고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댓글에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